자, 또 봅시다. 자, 갑시다. 자, 국가의 성과 발전. 자, 페이지는 34페이지 내용이에요. 자, 진도가 굉장히 느릴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사실 이 교과서 내용이 얇지만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알겠어요?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그래도 이 짚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 또 동아시아사 합니다. 자, 일단 이 국가의 성립과 발전 계속해서 나갑니다. 국가의 성립과 발전.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아까 찍은 거 보니까 20분 안 남기려 했는데 또 20분 넘어갔네. 자, 20분 내로 끝내보겠습니다. 국가의 성립과 발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이 중국의 최초의 혼란기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정리하자면 이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기였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많은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했던 겁니다. 요약하자면 주나라가 붕괴되고 난 뒤에 스쳐나는 제후들의 어떤 그 약육강식의 다툼으로 혼란에 빠져버렸지만 사회적 그 이면에는 뭐 철기의 보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자백가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또 사회적 발전을 이루고 있던 시기였어요. 자, 이랬던 이 춘추 전국시대가 서서히 이제 통일되어 갑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 언제까지나 혼란은 한 시기를 두고 볼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는 통일을 이 혼란을 갖다가 종식시켜 주길 바라고 끝내주길 바라는 그런 연망들, 이런 것들이 뭐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어쨌든 이걸 다시 한번 지도를 그리고 둘, 셋. 이번엔 좀 잘 그려졌다. 아까 좀 이상했는데 지도가. 자, 다시 한번 이제 통일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중국에 보면 위대한 건축물이 하나 있죠. 위대한 건축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여기 이 유목 세계와 농경지대를 가로지르는 이 경계점이 되기도 해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 중국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끝도 알 수 없는 이 성벽.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 언제 만들어졌을까? 만리장성. 뭐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이 진나라 때 만리장성 뭐 완성된 거라고 우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만리장성은 아까 우리 봤었던 춘추전국시대 그 나라들이 서로 그 방어를 위해서 만든 이 성벽들입니다. 사실 이 성벽들을 이어붙인 거야 사실. 어쨌든 이 만리장성인데, 이 만리장성이 앞으로도 이 유목과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경지대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어떤 경계점이다. 자, 이 혼란했던 춘추전국시대를 일단은 통일해 나가는 나라가 있었어요. 일단 춘추 5패 말고 전국 7웅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바로 진나라가 아니었지만 제나라도 있고 북쪽에는 연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초나라였습니다. 사실 초나라도 있고, 중간에는 진나라가 분열돼가지고 세 개 나라 쪼개졌다 그랬죠.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국 칠웅이라 부른다. 맞죠? 잠깐만. 자, 전국 칠웅이라 부르고, 이 전국 칠웅 중에 이 법가주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법가적인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정비했던, 개혁에 성공했던 나라는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진나라 그 법가주의가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육아나 이런 다른 어떤 통치 사상은 뭐 눈에 들어올 수 없는 사회였었죠. 알겠습니까?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법가주의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그 능력 중심 사회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쉬울까? 과거에 신분제 사회여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계획을 이루어내기가. 이 지배층은 자기의 어떤 그 권력과 부를 갖다가 능력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길 바라지.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치고 올라오는 것 갖다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능력 중심 사회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개혁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나라는 해냈다는 거지.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진나라의 어떤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계약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이 혼란했던 춘추전국 시대를 최초로 통일하게 된 국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국가의 통치제도. 중국 통일. 그 다음에 이 통치제도. 요 두 부분을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요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은 이 중국의 최초의 통일입니다. 중국의 최초의 통일.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하면서 뭐 중국의 최초의 통일하면 뭐 진나라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우리 모르는 건 아니지만 동아시아는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진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중국 중원 지역은 통일되었지만 이 유목 지역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유목 국가들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유목 국가? 드립치고 싶은데 뭐 오손이라든가 월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주인공입니다. 바로 흉노라든가 이런 유목 국가들. 놀랍게도 중국이 이렇게 진나라를 중심으로 통일되는 그 시점에 이 북방의 유목민족들도 나름대로 이제 되게 이 국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목 세계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거든. 유목 세계도 하나의 어떤 국가로 통일되어 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통일과 유목 제국의 통일 우리 같이 봐야 되는데 강의를 20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우리 따로따로 보는 거 일단 중국의 통일을 같이 먼저 보는 겁니다. 중국의 통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나라는 이런 법가주의를 채택해서 법가주의를 채택해서 이런 춘추전국시대,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혹시 진나라를 통일했던 사람 이름 혹시 이름 알까? 이름? 진시황? 진시황은 이름이 아니지. 시황제는 그냥 이 사람을 이 위대한 업적을 뭐라 해야 되나 평가하는 아니고 부르는 말이죠. 칭에 불과한 거고 원래 이름이 있죠. 영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나라의 어떤 통일을 이루겠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이 바로 최초의 시황제가 되죠. 시황제. 자기가 이룩한 이 업적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나는 황제라고 부를래, 나를. 왕도 아니고 황제라고 부를래. 최초의 황제라 해서 시황제라 부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진시황, 황제는 어떻게 천하를 통일했냐? 어떻게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엄격한 법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법가주의를 채택하여 군주권을 크게 강화시켰던 강력한 황제를 중심으로 국가를 통일하고 통치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시황제라고 합니다. 본래 이름은 영정. 영정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시황제는 어떤 식의 통치제도를 그러면 마련했을까? 일단 이 통치제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방제도는 배웠어요. 지방제도. 주나라의 지방제도는 우리 뭐라 배웠습니까? 춘추전국시대 이전에 지방제도. 주나라가 채택했던 지방제도. 납니까? 봉건죄. 알겠어? 봉건제를 채택했었거든. 근데 이 봉건제도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춘추전국이라는 700년의 혼란기를 거친 거잖아. 자,
진나라가 다시 통일했어. 통일했어. 기원전 221년에 이렇게 통일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또 봉건제를 채택했을까 안 했을까? 다시 또 봉건제를 채택한다는 건 미친 짓이죠. 미친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700년 동안 이렇게 싸웠는데 다시 또 봉건제를 할 수 없었지. 자, 그래서 이 진나라가 채택한 이 지방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쌤이 예고했었던 그 제도, 바로 군현죄라고 하는 지방통치제도입니다. 군현죄와 봉건제는 뭐가 다른 걸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자, 그 중앙제도, 중앙통치제도.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뭐 다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나중에 우리 율령제도를 공부할 때 그때 한번 다시 종합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삼공, 구경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뭐 제후, 승상, 뭐 태위, 뭐 이런 어떤 그 삼공이라고 하는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두고 통치했던 이 중앙정치제도,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당나라 율령제도를 설명할 때 같이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진나라가 채택했던 지방제도는 봉건제를 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군현제를 통해서 지방을 통치했다는 점.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봅시다. 그래, 봐야 되겠다. 자, 군현제는 이건 과거에 봉건제와 어떤 점이 다를까? 봉건제와 다른 점이 뭘까? 다른 점, 특징이 어떤 점이 특징일까? 첫 번째, 봉건제와 다른 점은, 봉건제는 지방에 제후를 파견해서 다스리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군현제는 지방에다 누굴 파견하는 걸까? 바로 관리를 파견한다는 점입니다. 관리. 그러면은 제후와 관리는 뭐가 다른 거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제후는 봉건제도 하에서 제후는 사실상 그 지방을 세습할 수가 있었어요. 자,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하면 제후는, 그 지방을 다스리는 제후는 봉건제도 하에서는 천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지방은 사실상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거야. 자, 그런 이 관리는 누가 임명할까? 일단은 당연히 황제가 임명하는 거였고, 두 번째, 임기가 있었어요. 임기. 얘는 죽을 때까지 그 지방을 다스리는 거고, 이 관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제후와 다르게 임기가 있어서 그 지방에 오랫동안 다스릴 수가 없었어.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말에 충성해야 될까? 그렇지. 요 황제의 말에 절대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황제가 임명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명에 따라 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민과 결속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이 군현제는 지방민을 갖다가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 제후는 사실상 그 지방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 아들도 살아야 되고, 물론 제사 지낼 때 중앙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관리는 여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임기가 있고 황제가 명령 내리면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 이 지방민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황제의 명예만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방 사람들이 뭔가 요구를 해도 황제의 명령이 내려오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제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후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흉년이 들어서 세금을 깎아달라던가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 백성들이 세금을 깎아달라고 해도 황제가 세금을 걷어오래.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황제의 명령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엄격한 어떤 법 질서가 강조되고 지방민을 가혹하게 통치할 수밖에 없었죠. 자, 진나라의 한계는 바로 이겁니다. 진나라는 황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통치 질서를 확립했으나 지방민과 융화될 수가 없었던 거였지. 이런 백성들은 이 법가주의에 의한 통치 질서, 군현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지. 자, 진나라는 그래서 이 강력한 어떤 통치 질서를 확립했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자, 특히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돼요. 농민 봉기. 흉년이 들었는데도 백성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진나라는 자, 진승 고광의 난. 중국사에 있어서 최초의 농민 봉기입니다. 진승 5강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급속하게 멸망해버렸어요. 이게 기원전 202년. 다시 말하면 몇 년밖에 안 돼, 이거. 진나라가 존재했던 기간은 거의 20년이 안 됐죠. 19년. 맞죠? 20년이 안 되는 기간밖에 이 중국을 통치를 못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렵게 이렇게 천하를 통일했는데, 이런 어떤 강력한 통치 질서가 작동했던 건 불과 몇 년? 20년. 20년밖에 안 됐던 이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700년간 분열되어 있었던 이 천하를 갖다가 최초로 통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방 통치 방식으로서 군현제를 처음 채택했다는 점. 알겠습니까? 봉건제가 아니라 군현제로 지방민을 통치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했다시피 오래 가지 못하고 망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